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세계 경기 나빠지고 있고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한국의 문제는 역시 고령화와 가계부채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자동차 워낙 수출이 잘 되는 데다가 이제 코로나19도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빨리 벗어나기 때문에 민간 소비도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혁신 역량,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만은 경공업, 중공업, 거기에다가 석유, 화학에, IT, 반도체, 전기통신 뭐든지 갖다 대면 한국은 척척 만들어내면서 적용을 잘한다는 거죠. 그 경쟁력이 대단해서 잘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지금 빨리 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야 해서 국가 채무를 다운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아직 GDP 대비 또는 정부 예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위험한 거는 전혀 아니어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가계부채는 또 어떻게 가능하느냐? 가계부채 내용을 보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면 정부가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북한 리스크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보다 강도가 훨씬 낮다. 이런 것들을 무디스가 분석했습니다. 무디스의 평가 분석을 쭉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우리는 지금 성적표를 보면 폐허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우리는 폐허를 넘겨받았다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거덜나서 폐허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장, 글쎄요, 이걸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문민정부 이후에 한 30년 정도 되는데 주요국의 1인당 GDP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237%, 미국은 150%, 스위스는 120% 늘었습니다. 일본은 4.5% 늘었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그래도 저게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엔화의 실질 구매력이 5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기사도 있었죠. 일본 경기 침체가 이만큼 대단했습니다. 일본 요즘 물가 엄청나게 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십시오. 2020년 평균 임금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으로 보면 OECD에서 성적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OECD 회원국, 한국, 일본. 실제적으로 노동자 임금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한국은 폐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수출이 5위죠, 세계. 무역은 세계 8위. 군사력은 세계 6위. 방위산업체 수출 세계 6위. 거기다 방산기술은 세계 4위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항공우주산업의 인프라 세계 4위. 폭망한 폐허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적을 거두겠습니까? 그리고 폐허 위에서 어떻게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겠습니까? 자, 자랑스러워해도 좋고요. 그래도 고칠 건 또 고치면서 함께 나아가야지 굳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갈라치는 것은 이제는 삼가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